(24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부안 지역에 앞으로 3개가 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57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130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선 시민들이 함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각종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부안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시신이 지난 9일 실종된 선원 A씨임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지리산을 오르던 60대 A씨가 바래봉 인근 쉼터에서 쓰러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소방 헬기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거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됩니다. 부안 지역에는 회전교차로가 24개 있고 또 앞으로 3개가 더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회전교차로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교차로 설치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공고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군청 삼거리입니다. 최근 3년간 이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0건. 부안군은 교통혼잡과 마을 진입로 연결을 위해 이곳에 5억 원가량을 들여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군청 삼거리는 통행이 불편하지 않다며 사고가 잦은 기존 교차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교차로들이 사고 우범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신설보다는 교차로 지금 정비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안군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설명회 시작 직전 돌연 개최 시간을 30분 뒤로 미뤘습니다. 갑작스런 일정 변경에 설명회를 찾은 교차로 편입 토지 소유자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행정이 정확히 시간 없어도 해줘야 되고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 10시까지 공문도 10시까지 오라고 10시부터 한다고 나와 있어서 봤더니 10시 반부터 한다고 그러고 부안군은 10시에 설명회 참여 인원이 적어 개최 시간을 미뤘다고 해명했지만 애초에 설명회 일정을 교차로 인근 토지 보상 대상자들에게만 알렸습니다. 홍보가 가장 필요 없는 이장회인 날 맞춰서 하면은 이제 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층이 알 수 있게끔 일부러 이장회에 온 거예요. 별도 홍보 없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하고 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30분 뒤로 미뤄진 설명회는 개최 장소에 다른 행사가 열리면서 취소됐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이 들고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도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공지된 설명회. 그마저도 행정부서 간 소통 오류로 무산됐고 추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 9일 부안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어청도에서 남서쪽으로 26km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이 어망에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시신이 지난 9일 실종된 선원 A씨임을 확인하고 격포항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50분쯤 남원 지리산을 오르던 60대 A씨가 바래봉 인근 쉼터에서 쓰러졌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소방 헬기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제57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서는 이학수 시장과 시민들이 함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각종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또한 제14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받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상금 2천만 원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차원에서는 이제 이게 국가기념으로 지정도 돼 있고 뭐 기본적인 건 이제 다 준비가 됐다고 보는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이 통학을 나눌 수 있는 쪽에 좀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해 논밭에 물을 주고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걸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노지 농사에 비해 수월하고 또 생산성도 높다 보니 관심을 갖는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의성 안계면의 스마트 농업지원센터입니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교육생 15명이 지난해 7월부터 모여 딸기 생장과 생육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를 마치면 실습장에서 딸기를 직접 살펴봅니다. 딸기 잎과 꽃을 어떻게 관리해야 잘 자라는지, 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해 차광막 등 기기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공부합니다. 교육생들은 스마트팜 역시 쉽지 않지만 노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난방,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냉방, 노지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그대로 노출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물이 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차광막을 친다거나 습도 조절을 해줘서. 스마트팜에 익숙해진 교육생 중에는 딸기로 작목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수확 첫 해에도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스마트팜으로 첫 수확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확량도 괜찮고 이제 가격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목표는 한 1억 넘게 하는 게 목표고. 농촌진흥청은 생산성과 소득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스마트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23%가 향상이 되었고요. 농가 소득은 22%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노동력 절감은 한 10% 정도 절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전국 123개가 구축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150개 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읍시가 누리집에 게재된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공무원과 시민 간 소통 채널은 유지하되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인의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방화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는 라이터로 방에 불을 붙였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30분쯤 군산시 인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 관계에 있던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때 10억 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전북의 랜드마크 단지로 꼽혀왔던 신규 단지의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당초 분양가보다는 2배가 가까운 수준이어서 부동산 투기로 발생했던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구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전북 지역의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은 소폭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4월 들어 0.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그동안 저평가됐던 전주 지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신축의 경우 분양가격 대비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가 많아 거품이 빠지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농촌지도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순회지도 차량을 6대까지 늘려 농업 현장 문제 해결과 신기술 보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농촌 지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수도권에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 문화, 복지가 합쳐진 주거지를 제공하는 지역 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부안읍 해뜰마루 인근에 사업비 354억 원을 들여 3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타운하우스 80세대와 어울림센터 등을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은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의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전북 지역의 안전 사건 사고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 안전브리핑 김윤아 홍보 담당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119 안전브리핑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김윤아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우리도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 13일 오후 11시 17분경 김제시 진봉면에 위치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되며 극락전 100제곱미터가 전소되고 석가모니 불상 등 9점이 소실되어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4월 4일 오후 2시 41분경 고창군 상하면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 도착 시 주택 지붕에서 연기와 불꽃이 분출되는 최성기 상태로 주택 64제곱미터가 전소되고 약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집안에서 화기를 취급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심야 시간에는 가스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9일 화재 감시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장수군에 위치한 소방교육대 부지에 세트장을 설치, 실제와 같은 화재 현장을 재현하여 대회에 출전한 화재조사관들이 화재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 및 화재 원인을 밝히고 화재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결과 1위는 고창소방서가 차지했으며 고창소방서는 6월에 특별 승진이 걸린 소방청 주관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전북소방 전문드론팀은 24일 서남대학교에서 특수재난 대비 드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문드론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요 훈련 내용은 비상대피 방송을 시작으로 화학 테러로 건물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 드론을 이용하여 요구 조자를 검색 및 발견하고 실내 진입 구조대원과 연계해 인명검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문드론팀은 최근 재난 현장의 드론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므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지난 27일 초아해 봉사대상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상은 화재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여 선정됐으며 대상에게는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시상금 전액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탁, 화재 피해 주민 지원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단위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은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을 위해 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은 순창군이 85억 원을 투입해 농촌 유학을 온 학생과 그 가족에게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41명의 초등학생이 순창 지역으로 농촌 유학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공공유휴시설과 빈집 등을 활용해 내년 12월까지 31가구의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